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6월 마지막 일이 끝났고 7월 첫 거래일 금요일 관심 종목 테마 브리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미국 선물은 지금 좀 안 좋죠. 마이너스 1.6% 조금 밀리는 상황이에요. 네, 요거는 어차피 내일 아침. 근데 지금 미국 선물이 좀 밀릴 만한 이슈 거리들이 몇 개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미국 지수 어떻게 좀 반응을 했나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황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그거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자, 여튼 선물 요거는 내일 아침에 지수를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지금 결국 오늘 뭐 환율은 1300원을 뭐 여차저차 뭐 어떻게든 버티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99원, 뭐 13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환율 장중에 1300 좀 재돌파할 가능성은 높은데, 넘더라도 이전에 환율 1300원 넘었을 때 처음에 4%가 밀렸죠. 4.5% 가까이 밀렸는데 그런 식의 하락이랑은 좀 거리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요거 뭐야, 우리나라 지수 코스닥 이렇게 4.3% 6월 23일인데 이때 4.3% 밀었을 때 미국 선물 같은 거 나름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만 환율 1300원 넘으면서 선 넘게 해외 증시들 이런 거 좀 낙폭 가되어가지고 여기서 좀 충분히 돌려줄 법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환율 1300 넘으면서 그걸 악재로 삼아서 이렇게 좀 밀렸었죠. 근데 이제 좀 과하게 밀다 보니까 바로 이 과대 낙폭에 대해서 반등 시원하게 줬던 모습. 네, 일단 오늘 좀 다시 밀렸습니다. 미국 선물 영향이지 않을까 싶고, 환율은 1300원 넘더라도 이런 움직임이 다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한번 겪었던 악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가 됐든 1300원 넘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넘더라도 다시 끌고 내려오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바로바로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 꼭 보셔야 되고, 뭐 개인 소비 지출 뭐 내일 어떻게 나올지 그거는 내일 보면 되는 거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파월, 뭐 라가르드 이런 거 있었는데 결국에 이 얘기들은 그냥 똑같죠. 금리 인상 무조건 해야 되고 인플레 무조건 잡아야 된다. 경기 침체, 연준에서는 경기 침체는 아직은 모르겠고 일단 인플레 잡는 게 더 중요하다. 경기 침체로 우리는 아직 경기 침체로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한다. 그리고 갈지 모르지만 무조건 그 인플레는 잡아야 된다 라는 연준의 그 목표. 자, 그 다음에 오늘 일단 2차전지 밀렸던 게 원래 이 LG에너지솔루션, 저는 이제 2차전지 뭐 수급 주니까 수급 보고 좀 매매할 생각이어서 이 뉴스를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갔었거든요. 악재라고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현대차 악재처럼 좀 지수에 극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보고 넘어갔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있었죠. 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이틀 전인가 있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에서 미국 신규 배터리 공장 투자에 대해서 계획 좀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 인플레겠죠. 그런 악화에 따른 투자비 급등, 원자재를 이제 가공하는 배터리 회사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투자 시점이랑 규모, 내역 등에 대해서 좀 딜레이 시킬 수도 있다. 당사는 면밀하게 재검토를 하고 있다. 요 얘기가 있었는데 요것 때문에 2차 전지가 오늘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2차 전지 저걸 좀 가볍게 보면 안 됐었나 봐요. 내용이 큰데 제가 뭐 2차 전지 주동 어차피 수급 들어올 때 단타, 수급 좀 세게 들어오면은 대신에 지금 시장에서 지수 판단용으로 갖다가 3개는 봐야 된다고 했죠.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의 대표격인 셀트리온 시리즈들은 나름 선방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오늘 좀 윗골이 달고 얘네 수급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수급 바이오 쪽은 좀 괜찮은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는 뭐 그냥 좀 힘이 빠졌고 2차전지 섹터가 이 LG에너지솔루션 악재 때문인지 혹은 그냥 뭐 미국 선물이 밀려서 인지, 제가 봤을 때는 LNF 이런 거 전저점 깨고 내려온 거 봐서는 아마도 저 LG에너지 솔루션 내용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얘네들은 수급 이탈 좀
지속적으로 나오나 그런 건 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 돌리고 우리나라 증시 좀 돌릴 때 또 수급 또 바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낙폭에 대해서 이게 좀 바로 밀린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바로 15% 20% 밀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뭐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보기는 봐야 된다. 지금 일단 오늘 2차전지 우리나라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거는 2차전지 섹터가 좀 크지 않나 싶고, 미국 선물 탓도 있겠지만 저 LG에너지 솔루션 언급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인데 러시아 턱 및 이제 폴란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 방산 K2랑 그 TOC 항공기 전차 요거 관련해서 보고 갔던 국가인데, 이렇게 미군 기지 좀 설치를 할 예정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러시아 바로 근접해 있는 폴란드의 나토 미군 기지 이렇게 좀 동진하는 느낌으로 요 얘기를 했고, 뭐 병력 같은 거 늘리겠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지 설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 애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이 나토 동진 때문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려고 하고, 나토 가입하면은 그 경계에다가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막 저런 병력 배치할 수 있다 보니까, 아 우리 그걸 못 본다. 우리 집 앞에 포탄을 깔아? 아 나 그걸 못 봐. 니네가 뭐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게 우리 언제 공격할 줄 알고. 몰라. 그건 못 하겠어. 그 그걸 핑계거리 삼아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데, 지금 그거랑 이제 비슷한 내용이긴 하죠. 폴란드.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그냥 지도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이게 대충 어디구나, 러시아가 왜 이렇게 반응을 했나,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고, 나토 동진이 결국엔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 측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좀 확전에 대해서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뭐 기지 설치하고 막 그런 거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뭔가 좀 얘기는 오고 가겠죠. 그래도 요거 때문에 좀 미국 선물이 지금 흔들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에서 폴란드에 기지 설치하기로 하고 병력 늘릴 거고,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좀 반발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 부분은 결국 우크라이나 침공했던 이슈랑 똑같은 개념이긴 해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지금 상황에서 뭐 폴란드까지 침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고, 만약에 하면은 그때는 그냥 핵 쏘면서 너 죽고 나 죽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세계 3차 대전 느낌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가장 좀 극악이다 보니까, 극단적이다 보니까 좀 뒤로 배제를 해 놓되, 사실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주식시장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식량, 통조림 같은 거 막 사가지고 전쟁 참가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생명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미국 선물이 일단 뭐 발언이고 실질적으로 다 기지 설치에 대해서 얘기는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측에서 바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요거 내일 미국 지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시황에 대해서 한번 살짝 뒤튼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중국 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 좀 비판. 우리나라를 콕 찝진 않았는데 일본이랑 한국이 그런 회의에 참가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 오늘 뭐 이제 탈중국 이런 얘기도 이제 밑에서 좀 흘러나왔었죠. 그런 것 때문인지 이거에 대해서 중국에서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막 좀 보복, 한한령 관련주들 그 생각 때문에 좀 어딨냐, 한한령 코로나 보면 있나? 저기 보복 소비. 그래서 요 화장품 애들도 좀 오늘 저 발언 같은 것 때문에 엮여가지고 좀 악영향이 있지 않았나. 중국에서 이제 뭐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생기죠. 그래서 요것도 좀 한몫하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지수 민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시황상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한한령처럼, 한한령도 사실 공식적인 건 아니었어요. 중국 정부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내리긴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우리 그런 거 지시 내린 적 없다 발뺌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 내부적으로 막 내려가고 했으니까 그런 건 다 알기는 했죠. 이제 그런
그 과거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지 실제로 요거는 내일 아침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그냥 말뿐이 아니라 혹시라도 좀 더 거친 행동이 나오나, 물론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황에 대해서 오늘 좀 2차 전지 섹터, 화장품 섹터, 그 다음에 요거는 선물, 이렇게 좀 뒤흔든 것 같은데, 일단 좀 좋은 부분들은 아니죠. 저런 거는 좀 고려해 두시고, 결국 연말까지 하방 압력, 금리 인상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시장이 지금 시장 특성이 좀 개별주 계속 움직이는 장세예요. 좀 주도 테마성이 몇 개 보이기는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전 넘어서 오전 한 11시, 10시 요 이전에 매매가 좀 가장 할 거면 승률이 좀 높은 것 같고, 거기 넘어가고 오후장은 좀 난이도가 더 있지 않나, 뒤죽박죽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전에 그 당일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좀 이것저것 잘 못 건드리면은 좀 오후장에 그냥 쉬시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인데, 뭐 이거는 이제 실력 따라 좀 다르죠. 난이도는 분명히 좀 있어 보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부터 해가지고 하방 압력 계속 존재한다. 시장 안 좋을 때는 현금 확보 위주, 당일 주도주 매매 쉽지 않다. 지수 나쁘지 않은데 너도 나도 오르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또 지수도 나빴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LG전자, 뭐 클린테크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탄, 에너지 안보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똑같이 설명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요거 석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을쯤 또 재부각이 될 수도 있죠. 얘가 지금 좀 천천히 슬로우하게 좀 내려오는데 전고점 21선이랑 5일선 뭉치는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주는지, GS글로벌. 그 다음에 원숭이 두창, 오늘 이제 좀 요 이슈, 영국, 스페인, 프랑스에서 임산부랑 아동 및 면역 저하자, 노령 등 고위험군으로 확산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 재소집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일각에서는 10월인가 뭐 100만 명인가? 뭐 그런 감염자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염 속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네, 일단은 5,000명 좀 넘은 것 같고,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계속 좀 퍼져 나가는지, 원숭이 두창은 조금 해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미코바이오메드가 사우디, 한국, 조성 단지 요걸로 갖다가 이제 그 네옴시티 쪽 그쪽도 좀 엮이는 했어요. 네, 일단은 종목이 좀 요 차트 요 부분에서 21선 지지하고 좀 반등을 주긴 했는데, 얘가 재료가 좀 블랙 테마라는 거는 좀 기억하시면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더 부각이 되는지, 확진자가 는다거나 그러면은 좀 봐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 해치 역할도 했고 얘는 지금 네옴시티에도 한 달이 엮은 거, 그런 거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량 관련해서 비축량 한 10월쯤, 아니 8월 중순 넘어가면 좀 동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시황상 식량 부족, 계속 공급 때문에 애초에 가뭄 이런 게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량 이슈는 계속 눈에 두세요. 뭐가 됐든. 그래서 오늘도 신송홀딩스 쉽게 안 죽어요. 진짜 강하게 4천억 들어오더니 밀리면서도 윗꼬리를 뭐 날마다 계속 줍니다. 그래서 요즘 뭐 신송홀딩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시간에선 또 누보가 어제도 좀 반짝하더니 누보, 그리고 고려산업부터 해가지고 좀 식량은 카테고리별로 나누실 필요는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뭐 한탑, 사조동아원 이런 건 미리죠. 장기평 주변에서 좀 버팅기고 있는데, 이런 거는 뒤에 또 7월, 8월 또 식량 부족 이슈라던가 지수 밀리고 하면은 해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 좀 눈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사료는 결국에는 3만원을 좀 깼네요. 얘는 식량이랑 지금 연동이 조금은 안 되지 않나. 근데 이래놓고 또 뒤에 사료 내용 붙으면서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는 3만원 좀 다시 사수해 주는지, 아예 깰 거면은 2만원 막 이런 자리 기다리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량 관련 주들, 그리고 요 중재는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못할 것 같아요. 이니 대통령이 뭐 간다고 해서 애초에 친분이 있던 상황도 아니고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발작하고 있는 거를 막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러시아가 진짜 규제로 갔다가 숨이 막히면 모르겠는데
숨이 막히는 것 같지만 뒤에서 석유, 원유랑 이제 천연가스 이런 거 에너지 쥐고 흔들면서 또 수익도 잘 나고 있다고 해요. 플러스 중국도 지금 저런 나토 관련해가지고 러시아랑 같이 좀 뒤에서 협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중국은 지금 규제가 없거든요. 위구르 그쪽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규제는 없어요. 근데 러시아랑 중국 붙어 있고 같은 공산 사회주의 계열이죠. 그래서 그 뒤에서 좀 지원해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러시아가 숨이 안 막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랑 일본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은 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다음 달 초에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참석, G7에서는 우크라이나 올해 38조 원 지원 합의, 인도적 지원 논의. 여기 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이제 뭐 약품이라던가 그 북한 관련해가지고 여기 있으려나? 북한 지원해줬을 때 막 식량, 그다음에 뭐 식수 이런 게 좀 방역은 좀 그렇고 부각이 됐기는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의약품, 뭐 식량이랑 뭐 사료 해가지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저런 게 좀 부각이 될지. 근데 저는 그냥 볼 거면은 마음 편하게 일단은 재건 관련 주들. 그래서 오늘 이제 유신이 좀 치고 올라왔죠. 유신 가니까 유신은 한국종합기술 얘가 좀 같이 덩달아 움직이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 관련주 유신이 좀 대금은 좀 아쉬운데 재건이 이슈들이 워낙 많아요. 대신 이제 KH건설은 오늘 거하게 뒤통수 시장에서 참여자들한테 주도주인 척 하다가 시간에서 지금 이제 추가 주식수 이게 시총 대비 한 10% 가까워가지고 시간에 한가를 가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삼부토건은 요 장기평 주변에서 좀 비비적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 또 올랐는데 재돌파하는지. 그래서 이런 재건 주들 요거 말고도 오늘 재건에서 좀 많이 밀렸죠. 어디 갔냐, 서암기계공업 요런 거 또 여기까지 또 내려왔어요. 8,000원. 그리고서 데모, 해인 좀 소외된 애들이 좀 밀렸는데 요것도 같이 덩달아 움직이나. 그래서 이런 재건 이슈 다음 달 초에 차관 참석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게임은 넘어가고 일찍 머티리얼즈랑 CIS는 뉴스가 좀 더 붙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대기업들. 그래가지고 CIS도 오늘 또 차트 또 요런 자리 주변에서 지지해주나 그런 건 볼 수 있기는 한데 얘네들이 일단 좀 등치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둘 다 2차전지 기업인데 2차전지가 오늘 안 좋았죠. 그거는 영향이 좀 있지 않나. 내일은 일진홀딩스 예비 입찰일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혹시라도 좀 등치 큰 해외 기업이어도 그런 거 좀 엮이나 새롭게 부가적으로 뉴스 붙는지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생산 라인 뭐 구축 사업 이거는 다음 달 최종 공급 계약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로봇은 8월 잼스 출시 해서 얘네가 오늘 안 밀려요. 로보로보 7,000원이긴 한데 로보로보도 혹시라도 전저점 좀 깨고 내려가나. 휴림 로봇은 3,000원 밑으로 좀 내려가는지, 아니면은 차트 관점에서 얘는 오늘 보면 밑골을 쭉 달았죠. 밀렸다가 옆으로 좀 횡보하는지. 그래서 8월 잼스 출시에 대해서 이런 기대감은 좀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요 러시아 군대 지원 중국 5개 기업 제재 추가는 실질적으로 미중 갈등 관세 부여하는지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냅두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게 뭐 무력적으로 왔다가 진짜 좀 문제가 생긴다, 그때는 이제 세계 시황을 좀 크게 또 흔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EU 측 원전, 안 그래도 오늘 댓글에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원전 대해서 좀 제 개인적으로 수익계좌에서 정리했던 거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7월 초에 그린 에너지 재결의안이 나오겠죠. 물론 오늘 밤중에 체코 정상회담에서 뭐 완전 추가적인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뒤에 그린 에너지에서 일단 제외하자라는 결의안 투표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요거는 누가 봐도 일단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 악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린 에너지에서 빠지는지 요거는 좀 보는 건 필요할 것 같고, 혹시라도 빠지면서 원전 주가들이 크게 밀린다면은 저는 그거는 좀 또 뒤에 8월 그린 텍소노미라던가 혹은 원전에 대해서 저런 수주
뭐 11월도 있고 9월도 있고 막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원전주는 저는 전저점 깨고 막 밀리면은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안 밀려서 문제지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8월에 그린 텍소눔 추가 여부 있고 지금 이렇게 세일즈 나가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께서도 그 폴란드랑 네덜란드였죠. 그렇게 해서 좀 얘기는 나왔는데 그냥 기술 협력 논의 뭐 좀 잘 봐달라 요 정도 내용이지 않았나.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뉴스는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해서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아니면 뭔가 정말 좋은 얘기가 오갔다 이런 뉴스를 좀 기다렸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나와서 그런지 아침에 대장주 우리 기술부터 해가지고 쭉 밀렸죠. 그래서 새벽 중에 한국 체코양자 회담 원자력 수출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올 수는 있기는 한데 일단은 원전은 오늘 차트만 봤을 땐 좀 과하게 밀린 건 있습니다. 과하게 밀렸지만 일단 기대하던 뉴스가 안 나왔다는 점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7월이에요. 7월 초 제 결의안 있기 때문에 그런 하방 압력은 살짝 기억은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종배를 했는데 내일 오전 중에 움직임 보고 손절을 치던지 할 것 같아요. 뭐 반등을 주면 다행이고. 그래서 지수랑도 좀 같이 엮어봐야 되긴 하지만 그 뒤에 그린 에너지 제 결의안 7월 초에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네옴시티 일단 뭐 새로운 뉴스가 있진 않았어요. 근데 대금이 일단 좀 많이 붙기는 했거든요. 2천억. 그래서 요 종목들은 시장에서 테마 워낙 비고하면은 또 뭔가 눌림 자리에서 움직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좀 밀렸는데 저는 이런 섹터를 할 거면 좀 아예 밑을 기다리긴 하거든요. 좀 밑으로 아예 밀릴 때까지. 근데 여기까지는 또 생각하기는 쉽진 않죠. 뭐한 10%, 20%씩 내려와야 되다 보니까 일단 눈에는 좀 둬야 되지 않나. 시장에 별 테마, 별 이슈 없으면은 네옴시티 이게 또 꿈틀꿈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림이 일단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한미글로벌은 뭐 다스코 추가되고 관련 주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거는 테마가 나중에 확장이 되면은 수소, UAM, 스마트 시티 요런 것까지 좀 갈 수 있지 않나. 그 정도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는 어제 덴마크 뭐 풍력 관련해서 협력 이런 논의도 있기는 했는데 결국 삼성 아리백 언제 나오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시장에서. 그래서 다음 달에 이재용 부회장 미국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혹시라도 뭐 발표 나오나 그리고서 이후 재생에너지 아까 전에 뭐 원전 그린 에너지에서 배제하면은 그런 거 좀 반사 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좀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러시아가 워낙 쥐고 흔들다 보니까 전력난 이제 여름 다가오는데 그것도 좀 부각은 될 수 있지 않나. 자, 그래서 OCI는 오늘 같은 장에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신에 하나솔루션은 조금 아쉽게 밀리긴 했네요. 그래서 태양광, SDN, S에너지 하나솔루션 후 신성 ENG, 풍력은 CS 베어링 유니슨인데 CS 베어링은 이제 얘가 7월 1일 유상증자 나온 걸로 알고 무증도 이제 7월 12일인가죠. 그래서 그런 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뻔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풍력 관련, 태양광 관련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대장이 뭔가 풍력 이슈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런 뻔한 오버행이 있으면은 대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동국 SNC나 뭐 태웅 이런 애들로 유니슨이라던가 그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전력 예비율이 슬쩍슬쩍 나오고는 있거든요. 전력 예비율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까요? 16%네요. 그래서 전력 예비율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발표가 나왔어요. 올여름 전력 최근 5년 새 최악이다. 역대 최저 예비 전력 때문에 전력 수급 비상사태다. 정부에서도 대책 좀 총동원하겠다. 근데 보통 이제 전력 관련해가지고 스마트 그리드 부각되면서 옴니 시스템이 여름에 한 번씩 좀 움직이긴 했거든요. 보통 요거 여름 7월이죠. 옴니 시스템 요거 한 번 있었고 그 전에도 어딨냐 7월이 이때네 요때 요것도 있고 2020년 그 다음에 2019년에는 7월 여기서 뭐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진 않았었네요. 근데 이 옴니 시스템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 전력 관련해서 좀 잘 쓸 수 있게 만드는 거긴 한데
저는 요 섹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비 전력. 일단 종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옴니 시스템이. 얘가 좀 상태가 안 좋거든요. 일단 예비 전력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다. 그럼 보통 시장에서 새롭게 뭐 뉴스를 다른 애를 붙일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는 스마트 그리드 해가지고 옴니 시스템이 좀 대장격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경제적 성과 관련해서 이번 나토 그 정상 회담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폴란드와 정상회담에서 방산 협력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리고 폴란드 아까 전에 키워드를 봤죠? 러시아 폴란드 관련해서 방산 협력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 턱 및 폴란드의 미군 기지 배치 그리고서 미군 병력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강력 대응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폴란드야. 러시아에서 저렇게 할 거야? 그럼 불안하겠죠. 그러면 이 방산에 대해서 특히 폴란드에선 공군, 육군, 해군도 있었나? 그때 와가지고 전차랑 항공기 아마 해군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항공기랑 이제 전차다 보니까 육군, 공군이 와가지고 보고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라고 하니까 요거 방산 지금처럼 시황적으로도 폴란드에 대해서 압박감 러시아에서 좀 강하게 대응할 거다라고 한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무기에 대해서 방산 쪽에 대해서 구매 욕구는 더 솟구치지 않을까. 그래서 조만간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서 설명이. 그리고 방산과 원전에 대해서 정상 세일즈에 좀 중점을 뒀었다. 이번 방산과 원전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향후 5년 동안 리스트는 좀 추가될 거다. 그래서 방산이랑 원전을 좀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아까 설명드렸고 방산은 한국항공우주랑 현대로템이죠. 오늘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수급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저런 폴란드 이슈랑 같이 엮일지 조만간 갑자기 공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지금 폴란드에 대해서 시황적으로도 그런 압박이 가해지다 보니까 무기를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와서 방문해가지고 현물을 제대로 보고 갔던 점도 있죠. 메타버스는 요거는 뭐 그냥 차트 자리 좀 호흡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시오노기 제약, 치료제 요것도 일동제약은 수급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탈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특별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수급이라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오늘 넥슨 게임즈가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오늘 시간에 하한가를 갔는데 요거 뉴스 내용 찾아보니까 완벽하게 여기 있다. 여기 나오네요. 결국 가족이 지분 유지키로라고 하는데 아직 확정난 거는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당분간 가족이 지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데 이것도 좀 찌라시성이더라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NXC 관계자는 상속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그래서 요걸로 밀고 또 뒤통수를 또 때릴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가 됐든 일단 시간에서는 제목이 좀 압박감이 있죠. 왜? 넥슨이 결국에는 인수합병, 뭐 지분 관련해서 좀 그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게 있는데 일단은 요런 내용 때문에 지금 제목을 붙이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 끝에 이렇게 없다. 아직 확정된 거 없다. 즉 찌라시긴 해요. 근데 이제 제목이 그만큼 파급력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제목만 보고 조심해야지. 근데 뭐 물론 이제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저도 요거는 좀 들어가 볼까 생각 중이긴 해요. 시간에서 막 많이 밀리면은. 근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좀 확정되면 또 피곤할 수도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시총이 워낙 커졌거든요. 수급으로 움직이게 됐는데 1조가 됐어요. 합쳐지면서. 그런 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일단은 대신에 다만 NXC 측은 최근 자회사들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요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 내용으로는 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일단 제목을 좀 거창하게 붙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밀리지 않았나. 자, 그래서 내일 관심 종목은 비슷합니다. 오늘 실리콘2는 뭐 무중 1대1 무중 나왔죠. 결국 신규 상장주에서 무중 테마가 아주 그냥 화끈한데 무중 이슈도 좀 너무 많이 해먹지 않았나. 남강토건도 뭐 건설주들 좀 움직이긴 했었고
그래서 시장이 일단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좀 마감을 했는지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막 3% 넘고 하면은 아까 그 뭐 러시아 그런 거를 좀 격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뭐 그건 내일 아침에 봐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재건, 그다음에 네옴시티 솔직하게 좀 뉴스가 긴가민가 한데, 네옴시티, 재건, 원숭이 두창 요런, 그다음에 식량, 그다음에 뭐 방산 이런 것들 해지 역할로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원전은 7월 초 그것 때문에 그냥 내일 좀 낙폭 과대돼서 반등 주는지, 대신에 쉽지는 않겠죠. 뉴스 안 붙여주면은. 그 정도. 반도체는 오늘 해먹었고, 그래서 다 좀 애매모호합니다. 오늘 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그래요. 이거 분위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개별주 장세에다가 당일 주도주 매매하는 사람들 뭐 자신의 실력에 따라 좀 다르지만 난이도는 좀 있어 보여요.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서 뒤통수 때리는 종목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장중에 그 흔히 짱돌이라고 표현하는데 시세 좀 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팍 밀어버리는 거. 근데 이거는 투심 영향도 있습니다. 투심이 지금 시황이 안 좋다 보니까 툼에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보고서 기겁해서 더 던지는 것도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시장 나쁘다 보니까 이게 움직임이 좀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섹터부터 해가지고 여기저기 좀 생각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조금 난이도는 있고, 대신에 이제 저 지수가 좀 저는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러시아 이슈 없이 오늘 이런 식으로 밀렸으면 저는 오늘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 반응이 어떻게 될지, 러시아 폴란드,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됐든 입으로라도 싸우고 그러면은 시장에서 얘네들 이러다가 러시아 그때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랑 좀 대자뷰인데? 이러다가 폴란드 침공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크라이나랑 폴란드는 분명히 좀 다르기는 해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침공할 거면 진짜 3차 대전을 각오할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랑은 좀 별개인데 혹시 그것 때문에 좀 공포감을 좀 형성하는지, 그러면 이제 좀 원래 음봉 1음봉을 생각했다면은 이런 거 감안해서 2음봉 3음봉을 좀 생각을 더 악재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고려해주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매매에 대해서, 즉 내가 여기 내려오면은 1차 눌림 자리에서 좀 공략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 실체는 아직 있는 건 아니에요. 대응 관련해서 미군 기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러시아가 진짜 병력 배치하고서 뭔가 불안한 그 환경을 만들면은 그때가 이제 좀 있는 건데, 아직은 얘기로만 나온 거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내가 원래 1차, 2차, 3차 자리가 있었다면 1차에서 살려고 했는데 조금 싸한데 하루 이틀 좀 더 볼까? 아니면 2차를 기다려볼까? 이런 식으로 타점을 좀 낮춘다거나 그런 식의 개인적인 대응,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 비중을 원래 한 50% 살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한 20%, 30%로 좀 줄인다던가, 그런 건 이제 개인의 스킬, 대응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꼭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7월 초 첫 거래일인데 하필 또 금요일이네요. 그래도 다들 수익 잘 내시고 스타트 좋게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